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유방암에서 살아남기의 차 교수입니다. 한국 유방암학회에서 발간하는 최신 유방암 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40대와 50대입니다. 그리고 서양에 비하면 40세 미만의 매우 젊은 환자의 비율이 우리나라에 좀 높은 편인데요. 유방암 환자의 절반이 폐경 전에 발생하고요. 40세 미만의 환자가 11%가 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서구식 생활 방식의 일반화, 그리고 유방 초음파를 비롯한 검진의 높은 접근성, 또한 현대사회의 각종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젊은 여성들의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양과 대비되는 동양인들의 고유한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차이도 관계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는 것 자체가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특히 사람의 일생을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족생활, 그리고 직장, 커리어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복잡한 유방암의 치료와 회복, 그리고 수술 후의 추적 관리까지의 여러 과정들이 갑자기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게 된 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젊은 여성에서 발생한 유방암 환자의 예후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예후의 차이는 특히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루미날 타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가설로는 항호르몬제, 그러니까 타목시펜 등의 약의 내성과 함께 항호르몬 약을 잘 복용하는지 여부, 즉 내약성의 차이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매우 젊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목시펜을 1년 넘게 중단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포지티브 임상 연구 결과를 다른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젊은 유방암 환자들에서 예후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으로는요, 40세 이하 여성에서 발생한 유방암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3중음성 유방암 컨텐츠에서 젊은 환자들에서 3중음성에 호발한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즉,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는 암의 분화도가 나쁘고 증식하는 암세포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예전에 KI67 지수가 높다고 설명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또 다른 연구자들은 젊은 환자에서는 종양의 핵등급이 높고 혈관을 침윤하는 빈도도 매우 높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 여성을 노리는 유방암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치료 전략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조기에 진단된 유방암,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잘 시행한 환자들에서는 아무리 젊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후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치료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적극적인 유전자 검사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에서는 브라카1, 2를 포함한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앞선 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카 돌연변이 여부는 예방적인 난소 절제술 뿐만 아니라 팔프 억제제 등의 전신 약물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수술 후 추적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젊은 환자에서는 적극적으로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며 전문 유전 상담가에 의한 유전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루미날 타입에서도 다중 유전자 패널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선 회차에서 온코타입 DX와 맘마프린트 등의 검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이는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해주는 검사인데요. 예후 결정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루미날 타입에서는 이러한 다중 유전자 검사법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항호르몬 치료를 매우 잘 받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젊은 암 환자의 나쁜 예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굉장히 많이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임상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항암 치료에 직접적인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들보다도 특히 루미나 타입에서는 난소 억제에 부수적인 효과가 바로 암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항암을 해야 하는 환자라면 항암 후에 생리가 돌아온 경우에는 난소 억제 주사를 병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항암을 생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난소 억제제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소프트 텍스트라는 임상 연구 결과에서 타목시펜에 난소 억제 요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타목시펜만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생존율을 의미 있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난소 억제 요법으로 폐경을 유도하고 AI를 투여하는 경우에 생존율의 향상을 보여서 폐경 전 여성에게 5년간 난소 억제 요법으로 폐경을 유도하고 타목시펜이나 AI를 함께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소 억제 요법의 이득은 재발의 고위험군으로 항암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거나 임상병리학적으로 재발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 그러니까 35세 이하거나 림프절의 전이를 동반한 경우라든지 종양의 등급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나이에 난소 억제 요법으로 인해서 조기 폐경이 유발돼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갱년기 증상들을 포함한 부작용들과 항호르몬제를 잘 복용해야 하는 약물의 수능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별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경 전에 젊은 환자에서 난소 억제제와 AI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조메타 등의 졸레드론산 약제를 같이 투여하면 무병 생존 기간이 향상되는 효과가 보고된 바가 있고요. 또 골밀도의 손실이 지연돼서 항호르몬 치료 중단 후에 골밀도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젊은 유방암 환자들에게는 심리적인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젊은 암 환자들은 진단 후에 수술 및 항암 치료 등을 지나서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할 때까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거칩니다. 저는 젊은 암 환자들이 불안증이라든지 우울, 수면장애, 그리고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로 고생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때에 적절한 정신의학적인 평가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게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직장을 포함한 공동체에서 적절한 정서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기나긴 유방암의 치료 여정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은 예후가 좋은 만큼 완치의 개념을 10년까지로 매우 길게 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젊은 여성들이 겪는 수술 후 바디 이미지의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조기 폐경 및 무월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함, 심리적인 손상,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와 체중 감소 등의 여러 육체적인 문제들이 심리적으로 더욱 큰 불안함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공동체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젊은 여성들에게 생기는 유방암의 특성과 치료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의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